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뭐 이철이 네. 표창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쨌든 이철이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국 사태 이런 큰 어떻게 보면은 여권으로서는 실책이랄까 네. 또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해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 뒤에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숨어 있으면 되느냐.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죠.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이 너무 무기력화돼 있다. 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좀 예.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저는 아주 건전하고 생각하고 진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요? 진작 나와야 되고 또 이철이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예. 같이 패널로 뭐 예,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항상 반듯했습니다. 예. 이 사고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자리에 저하고는 항상 대척점에 있었지만 그분이 한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상당한 전략까지요. 예, 상당히 똑똑한 무언가가 있다 예. 생각인데 역시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딱 보니까 당이 노쇠했다. 솔직히 노쇠했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지금 책임론을 들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딱 이미지가 말이죠.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이 점령군 사령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여권의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야권의 대표는 가능하지만 네. 그것도 일단 필요하다면 소위 말해서 쓰고 버리는 용도 폐기를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가장 중요한 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찬이가 이 공수처법 해야 된다. 또 그 원내대표란 분이 또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분은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주사파 운동권으로서 타협을 불허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저기 10만이 모인다 서초에 하고 선동선전까지 했잖아요. 이인영 대표. 예,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전부 공격조로서 집권 여당에서 리더십이 적은 되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아, 예. 사실은 야당의 리더십으로서는 적절할지 그렇죠. 몰랐지만 여당의 리더십은 투쟁의 리더십이지 포용의 리더십은 네,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란 건 일종의 그 타협과 대화, 타협이죠. 대화하고 협력하고 줄 거 주고 기회는 뺏을 거 되고. 뺏고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인데 딱 하자부터 20년 집권이다, 50년 집권이다, 100년 집권도 100년 집권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 보고서 저 양반 보기 싫어서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처음에 말이죠. 굉장히 부드러웠잖아요. 아, 부드럽죠. 그래서 이해찬 누구야 우리 이 의원이 이철이. 이철이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터치를 아주 소프트 터치한다고. 예. 그까지 얘기를 했는데 감성 터치를 잘한다. 예. 국민들하고 소통을 예, 잘한다. 소통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얼굴도 지금은 텔레비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뭔가 화가 나고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얼굴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그 얼굴이 생각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생각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고 나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이 검찰개혁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입으로 대통령은 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박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절대 입으로 함부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한마디라는 영향력이 엄청나니까. 한마디는 그냥 온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 나오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그리고 보십시오. 요즘 또 이제 교육 가지고 교육 이제 또 문제를 난리 갖다 아닙니까? 이 교육은 원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완전 조력목에. 예, 항상 슬로우 앤 스테이디 네. 하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인데 이거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 이거 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조국 딸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딸 잘못이지 무슨 제도 탓을 그렇죠. 하냐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부모와 딸 본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그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조국이 잘못 안 했다는 어떤 반증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정연설에서 딱 바로 고치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큰일 날 얘기다.
어쨌든 그런 데에 네.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적절하게 건의도 드리고 진언도 하고 또 견제를 할 때는 견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당내의 불만이에요. 초선들이나 재선들 젊은 의원들이. 네, 맞습니다. 이분은 또 국회 정치 역사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7선에다가 칠선에다가. 총리를 했죠.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죠? 저 양반 얼굴은 그냥 저렇게 좀 리더십으로 따지면 그렇게 좀 부드러운 아니죠. 얼굴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래도 양반이- 고단수로 생각했죠. 네, 고단수고 노련하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핸들링 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럴 줄 알았죠. 이 양반 보니까 한 수 더 떠요, 한 수 더 떠. 그래서 역시 이철이가 의원 같은 분이 조국 전국 내내 대통령 뒤에 숨지 마 한 거 아닙니까? 예. 왜 숨고 있어? 한 수 더 떠가지고 왜 자꾸 더 나서느냐 이거야. 숨지 말고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방향 키를 잡아야 될 여당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철이 의원이 너 나가라 이거야 책임지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 안 나가면 내가 나가주겠어. 이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공천 네. 아니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불출마 선언도 하고요. 나 이러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런 얘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이철이 의원 같이 이 의식분자는 그렇게 할 만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소장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도 어차피 공천에서 대폭 물갈이하는 선에서 네네. 그런 방안으로 이 총선에 승부수를 걸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되죠. 뭐 네. 이해찬 대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낙연하고 바톤 타치한다는 설도 있고 네네. 또 뭐 4선 이상 뭐 3선까지도 중진들 그냥 싹 웬만하면은 다 쳐내고 새로운 물로 이렇게 넣는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신호탄을 이철이나 표창원 같은 분들이 올린 거 아닙니까? 중진들이 안 나가니까 그럼 나라도 나가겠다. 그렇죠. 그건 또 전략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 된 거고.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략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쇄신론에 불을 땡긴 거죠. 아, 그럼 화력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예, 불을 땡겨버린 직격탄을 날려버림으로써 산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바로 이철이가 그런 전략통이라. 전략통이죠. 아니 이해찬도 나가라 그러는데 다른 중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냐면 이 지금 586들이 말이죠. 오랫동안 586 운동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불과 30대, 40대, 50대, 30년을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자유한국당도 보면 그러다가 이 자유한국당은 조금 물갈이가 이렇게 좀 빨리 됐지만 그래도 잔류가 돼 있거든요. 이 정치권에서 586 운동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욕심이 탐욕이 강하다. 이렇게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볼 때 그렇다 해서 운동권으로서의 어떤 조금 운동함으로써의 리더십이 더 붙을 수도 있는데 그 리더십 종류가 장악 리더십 또는 이렇게 포용이 아닌 강압적 어떤 그 위세 리더십 이런 걸로 나간다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 586 운동권 중에서 아무도 지금 당의 쇄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움켜쥐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586 운동권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진도 나가고. 네.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물갈이론으로 지금 물꼬를 텄고 네. 대통령은 엊그젠가 그 기자들과의 녹지원에서 무슨 만찬인가 뭐 했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에도 청와대 참모론의 책임론도 나오고 대폭적인 뭐 어떤 내각 쇄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원포인트 개가 그러니까 법무장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와 내각도 전면적인 쇄신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죠. 쇄신을 안 하면은 자기들 살아남지는 망하는 못합니다.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 길로 지금 급전직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이죠. 이 민심의 흐름을 갖다가 저 성격상으로 대통령 성격상으로는 말이죠. 말을 못하고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강수를 막 띄고 있지만 강수를 뛰면 뛸수록
민심의 방향이 어디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죠. 예,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임계점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 국민들은 폭발 지점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예. 바로 임계점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광화문 시위하고 여기 시위에서 저는 오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박 대통령 서거하실 때 그 모임 저 광화문 광장에서 그 소위 국장식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참 나온 음악이 리하르트의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예. 음악이 교양시입니다. 쫙 나오는데 참 더러운 강물을 이렇게 흘러가지고 큰 바다로 가면서 많은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했지만 예. 그의 영혼 일도 잘했지만 그러니까 예. 일도 이 강물로 타고 나와가지고 이 바다로 가면서 대 같은 일을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의 영혼도 순수하고 그의 영혼도 그렇게 맑다. 이 얘기가 짜라투스트라 소위 초인이라는 얘기를 예. 거기에 시의 주제인데 정말 그 교양시 음악이 저희 거기 갔었는데 교양시 그 짜라투스트라 그 실존이라는 얘기 완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오니까 저는 마치 음악을 좀 좋아해요. 예, 예. 아니, 뭐, 음악에 뭐 아주. 교양시 그 음악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40년, 바로 이날, 광화문에서 이 철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서 철야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철야하면 뭐, 고작 해야 1000명도 모이는 법인데, 예. 이건 뭐, 그걸 보면서, 박 대통령의 영혼이 여기다 불빛을, 레이저를 쏘아줬구나. 예.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예.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아침에 11일 그런 감회를 느꼈습니까? 감회를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거기 바로 그 광화문 그 자리에 국장식 할 때 거기 그 음악을 들었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기 또 국장 거기 끝나고 저기 어딥니까? 거기를 갔죠. 예. 현충원. 현충원에 동작동. 수행원으로 이제 가서 정말 그때 근영에 뭐 이렇게 쭉 그 또 지만승도가 이제 사관학교 옷을 입고 이렇게 봉투하는 장면이고 참 가슴에 그날따라 그냥 햇빛도 안 나고 말이죠. 예. 그냥 컴컴한 침침하던 굉장히 칠흑 같은 그런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 참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다는 지금은 그런 추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것을 또 네. 느끼셨군요. 광화문 광장의 철야 농성에. 예. 그러면 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한국당은 이번에 조국 퇴진의 승리에 좀 취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도 됐고 비판도 받았지만 네. 자축 파티도 했어요. 표창장도 주고 네. 뭐 거기에 열심히 싸운 사람들 가산점도 주겠다 했는데 이게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도 지금 그럴 때냐? 네. 지금 벌써부터 샴페인 터트릴 때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당 쇄신론이랄까 황교안 대표의 그런 쇄신론에 상당히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지지부진해 뒷짐을 지고 있어요. 아까도 뭐 민주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쪽은 뭔가 이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쇄신도 하고 뭐 불출마 선언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주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까지도 이제 조금 살아난다 하니까 다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그러시. 불출마 선언도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사람이 있고 예. 또 당연히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었는데 참 안 해야 될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전에 그 쇄신위원회 김병준 씨가 할 때 그 사무총장 했던 김용태 같은 분은 김용태 아주 씨. 훌륭한 분이죠. 그 저분은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정말 이런 분이 예를 들면 이런 분이 나가서 뭐 재출마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꼭 출마 어떻게 무소거라도 나와야 국가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아니 이분이 그 지역에서 이제 불출마를 하는 것이지. 예, 그 지역에서 불출마하는 거죠. 예. 다른 데는 험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험지로 나가겠다는 뭐 거죠. 호남에 가라면 가겠다는 예. 그런 뭐 각오. 어디 호남 아니라 제주도 아니라 어디라도 가겠다는 그런 그런데 훌륭한 한국당에 그동안 그냥 오랫동안 한 영남권 의원들
국민들이 제발 얼굴 그만 좀 맞습니다. 봤었으면 예,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속된 말로 보기 싫고 지겨운 사람들이 그 면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불법 사보임 그런 문제가 그 선진화법 그 네. 문제에서 이렇게 국회 보면은, 선진화법이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서 보면 최이배하고 국회의장이 예, 전격적으로 사보임을 잘못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 예. 사보임 그 할 때 바꿀 때는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주 지극히 불능할 때, 불가능할 때, 질병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야합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보임이 됐으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유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말이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당당히 국회에서,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아 이러면은 당당히 나가서 조사받아라 이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물론 안 받는 게 좋지만은 그건 당론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에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 그 가족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는데 정당하게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모함모략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성 부여를 갖다가 모욕 이렇게 꼬투리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왜? 국회의장이 이 사보임이 잘못됐다. 이게 이 원류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 붕괴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또 정치적 행위고요. 예, 정치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황교안 대표가 혼자 나가서 뭐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예, 저는 참 그것도 그거는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왔죠. 예,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표창장 준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이 참 웃기고 있네. 이게 참 혀를 차셨구만요. 예, 뭐. 혀를 찼어요. 아니 무슨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그럼요. 국민들이 싸우고 그러면 같이 물론 그 선험자들이 잘 싸운 분 강효식 의원이라든가 뭐 잘한 분들도 곽상도 있죠. 잘하신 분들 많죠.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그거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가 우국 청정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 애당심에서 나와 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길을 칭송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하면 되는 걸 예. 표창장을 줘서 거기다가 또 뭐 공천에 무슨 가산점을 준다. 내가 그 얘기하는 걸 딱 듣고서 아직 조금 반성 좀 더 해야 되겠다. 성찰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뤄놓은 건 국민이 이뤄놓은 겁니다. 그럼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분노한 국민들이 네, 그런 맞습니다. 위선과 불의 그런 것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 뛰어나간 거예요. 거기에 놀래버린 거예요, 정권이. 자유한국당이 와서 뭐 어찐다 해갖고는 콧방귀 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이 힘을 갖다가 이번에 광화문 광장을 받지 않느냐 이거야. 광화문 광장을 봤으면 광화문의 그 기혼을 자유한국당이 같이 페이스를 맞춰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좀 과감하게 맞습니다. 해 나가면서 네. 진짜 황골탈퇴된 우리 뭐 하도 많이 썼지만 맞습니다. 뼈를 갖는 자성 황골탈퇴된 모습을 보여야 내년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선거에 총선에 저분이면 무슨 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 네. 도로에 그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로함이 다불이 되는 네, 거예요. 타불이 되죠. 네. 그런 점이 좀 황교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네. 좀 결단력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데 좀 성에는 안 찹니다. 저로서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성에 안 차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용솟음 치는 그런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한국당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역시 지금 관료 출신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그냥 황무지에서 자기 길을 만드니까 예. 그냥 그런 투쟁력도 있고 뭐 배짱도 있는데 관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탁 깨진 길 위에서만 1등을 늘 해온 사람이니까 네. 무슨 몸을 못 오더라고요. 글쎄 저도 그렇게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이렇게 좀 찬다면은 그래도 뭐 한 80%는 차야 되는데 한 60%밖에 안 되니 저희가 자유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그래도 뭐 다른 대안이 없고 또 네.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미지수죠, 아직. 네. 정치 이제 초년생 네, 아닙니까? 뭐 초년생이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라든가 판단의 미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제일 부분을, 지금 네.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은 황 대표를 보좌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황파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친박, 친황 해가지고 네. 공천만 달라고 이상한 말하자면은 그냥 그런 정치꾼들만 모여든다. 그런 비판론이 많아요. 네, 정치권에서 정치꾼들이 많이 설치고 모여드는 분화비처럼 모여드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칼날을 안 느끼도록 국민들이 안 느끼도록 만들어야죠. 그거는 리더십이죠. 리더십이죠.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저도 하여튼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제가 동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참. 우리 박사님, 양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예. 그 패스트트랙법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네. 그 검찰이 했던 행태와는 전혀 다르게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그러면은 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한국당도 가서 그게 당당하게 당당해. 수사를 받으면서 또 왜냐하면 수사를 충분히 받아도 될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국회의장이 그 이 사보임을 갖다가 이건 상당히 편의적으로 이게 정말 잘못해가지고 최이배라는 사람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럼 벌써 그 논리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지금 국회의장과 최이배 또 이 야권의 그 소위 야3당의 그 야합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패스트트랙 그게 이렇게 딜이 된 거니까 그것 자체의 잘못을 갖다 소명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파생된 것을 보면서 그 검찰의 그 판단을 받는 그런 자세도 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자유자를 붙인 자유한국당의 책임 아니냐. 네. 자존심이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국 정국을 넘어서 정치권은 총선 정국으로 서서히 이렇게 진입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에 안주할 때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양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